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 진행의 주혜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요 무대에서 만나는 대중음악들을 북한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 노래들을 두고 계몽기 가요라고 북한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TV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계몽기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그룹 다섯 손가락의 리더이시자 우리 음평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스토리텔러이십니다. 가수 겸 작곡가, 그리고 대학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 이두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늘 그리운 목소리이자 우리 음평화를 아름다운 선율로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토리텔러이시고 또 음악으로 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이야기와 음악?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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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행 스케치의 남준봉 씨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참 유쾌하신 분이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죠? 네. 아까 우리 리허설 때 했던 거. 잘 지낸 거죠? 이번에는 북한의 이야기와 북의 노래를 전해주실 분들, 오늘은 두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201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한니 씨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북에서 가수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2006년에 입국을 하셨고요. 역시나 여러분이 얼굴 많이 익숙해 하실 것 같아요. 노수현 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몽기 가요입니다. 계몽기 가요가 뭘까요, 교수님? 계몽기 가요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분단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던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아픔을, 같은 역사를 공유했던 그 당시의 음악이기 때문에 네.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노래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향유할 수 있는, 왜 그런 거, 이별을 같이 겪었을 때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아파하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북한에서 계몽기 가요라는 장르를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99년도에 북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전까지는 계몽기 가요란 그 단어 자체도 우리 세대에서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90년대랑 2000년대는 분명하게 뭔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속에서도 뭐 찔레꽃이라던가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선호해서 불렀었죠.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그 북한의 민족과 운명이라는 이제 드라마 대작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배경을 그린 그 드라마에서 나온 주제곡이죠. 홍도야 울지 마라. 이 노래 때문에 또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 노래를 엄청나게 또 장르에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구나. 네. 계몽기 가요라는 그 장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계몽기 그렇죠. 가요였구나. 네. 안니 씨는 어떠세요? 저도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네, 북한에서는 계속 뭐 언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찔레꽃이랑 이런 걸 많이 불렀었는데 그때는 물어보면은 그냥 노래다 이렇게 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계몽기 가요라고 알려줘서 알았고 그리고 한국 노래인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아까 어렵지 않게 TV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인기였어요, 그런 노래들이? 엄마한테서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TV 이런 걸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자장가처럼 밤에 항상 불러줬던 그런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야 이 노래. 네. 엄마, 그만해! 내가 자겠어 이거. 그런 느낌으로. 네, 많이 배워줬었죠. 네, 우리는 뭐 여기처럼 TV에 나오는 노래도 아니었고 엄마가 이제 한 소절씩 네, 불러주면 제가 따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사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닌데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살던 지역과 내가 살던 지역이 분명히 틀리기 달라서. 때문에 서로 살아온 환경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거든요. 그럼 민족과 운명에서 나왔던 뭐 그때 그 사람
그리고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무 장소에서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노래. 북에서도 좀 노시지 않았나요? 티가 났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추임새가 좀 노셨네. 북에서. 네, 그냥 버드나무 밑에서 그쵸? 조금 예, 그늘 아래서. 여기 이거 치우고 부대 그러니까. 따라하는 남충봉 한 씨라는 따랐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사실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얘기할 때도 공감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 계몽기 가요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지나갈까 싶어요. 계몽기 가요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요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두 분은 조금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저희도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아버님이 실향민이에요. 아, 그래도 아버님 평양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시다 보니까 뭐 대동강 편지부터 시작해서 네. 주로 이제 북한 지역을 묘사하는 노래들 참 많이 불렀고 네. 또 이제 어머니를 놔두고 오셨어요. 아버지하고만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또 많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님의 목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듣다가 네.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은 거는 그 이후의 얘기죠. 한참 후의 얘기죠. 그렇구나. 어떠세요, 남준봉 씨는? 저는 좀 전혀 그 생소해서 예, 생소해가지고 너무 어려서 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꾸 선을 그으시는 근데 아버지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 어머니가 불러줬었던 노래처럼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시거나 집에서 소주를 한 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노래들을 어렴풋이 네. 익숙히 불렸던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조금씩 익혔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사실 우리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을 통해서 입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정말 방송을 통해서나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몽기 가요가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북한에서 많이 확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 잠깐 할까요? 사실인가요? 이제 뭐 딱히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어찌 보면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뭐 그 체제 한해서 체제에서 반대하면 저희는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건 단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괜히 잘못 걸리면 이제 시범에 들어가면 이제 뭐 총살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아오지 탄강 아니면 그게 이제 그때 변화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실 그 처벌이 틀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우리가 평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부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일반 평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우에서 중앙당 쪽에서 그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부를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990년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 정서를 고취한다는 뜻에서 계몽기 가요를 살려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르게 해라. 방송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인민들이 이미 너무 많이 부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암양리에 부르고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걸 강제로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호탕하게 허락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한 600여 곡 정도의 이 계몽기 시절의 가요가 발굴이 되면서 네. 또 이제 새로 편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맞아요. 적극적으로 불렸죠. 600여 곡이었으면 사실 이거 막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그렇죠, 생각이 이게 들기도 늦었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600여 곡의 북한이 지정한 계몽기 가요라는 것들이 그 당시부터도 계속해서 불려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몽기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또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남준봉 씨의 목소리로 오늘 이야기 나눌 네, 계몽기 가요 중에 한 곡을 들어보고 나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도 계몽기 그 노래들을 찾아서 들으면서 하나같이 남성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여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임재범 씨는 명함도 못 잃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불러보는 거거든요. 어. 황성예터라는 곡인데요.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작.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배허에 서린 횃불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당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하 그네 홀로 잠 못 이루어 구슬픈 벌레 소리를 말없이 눈물 져요 나는 가리우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괴로운 이 심사를 가슴속 깊이 안고 이 몸은 누워서 가는 예터야 잘 근데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저는 다음 얘기를 이어가기가 좀 이렇게 막막해요. 여기 약간 뭐가 탁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부르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노래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설명해 주셔야죠. 2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제가 좀 악랄했을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이제 개성의 만월대가 있죠. 고려 옛 궁터. 네. 거기에 순회 공연을 갔다가 다 허물어진 그 궁터를 바라보는데 이거 우리나라 신세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황성예터에 와보니 우리나 이제 무너진 고려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 노래가 알려지는 거를 일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아주 대놓고 금지했던 곡이 이 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릴 수밖에 없었을 노래인 것 같아요. 예. 노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노래의 지금 아까 두 힘이라는 분도 거는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이 되게 메아리처럼 이렇게 없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제 같아요. 네, 그게 그러네요. 평화를 네. 지켜줄 수 있는 것 같고 평화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힘이고 또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황성예터를 남준봉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고 또 어떤 노래인지 잠깐 또 교수님의 설명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6곡을 골라봤고 그중에 한 곡이 바로 이 황성예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계몽기 가요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노래는요. 앞서 노수연 씨가 잠깐 말씀을 하셨던 곡이기도 합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곡이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AR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제 반주가 노래 들어보세요. 네. 조금 듣고. 남자 목소리. 자,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이 노래는 사실 남과 북에서도 다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노래 중에 한 곡일 거예요. 네. 북한 노래방에서 계몽기 가요 인기 순위 1위 곡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오.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민족과 운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배경을 해갖고 이거 찍은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는 이제 홍영자라고 국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홍영자라는 이제 여자분이 바에서 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섹시한 모습으로 그 술에 젖고 슬픔에 젖고 눈물에 젖은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몸을 저으면서 부르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정말 그 배경과 음악에 그냥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나이가 많지는 10대였는데 10대인 저한테도 그 감정이 오더라고요. 저 노래가 이런 거구나 막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향수에 취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설마 그 여주인공이 또 한복을 입고 계셨나요? 아니 한복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장. 네, 섹시한 섹시한 양장. 양장. 네, 어찌 보면 그렇게 입었는데 그때 당시 홍영자 씨가 불렀던 그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와 그 친구가 입었던 그 사람까지 그분이 입었던 그 의상들이 북한에서는 막 너도나도 유행까지 됐었거든요. 바지까지 막 그 만보 바지라고 막 만보 맞춰 바지. 입고 아무튼 어찌 보면 막 우상처럼 그때 당시 저희 때는 막 그랬던 것 멋있었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유행이 됐고 그 그렇죠. 여주인공도 유행이 네. 됐고 네, 이 노래 노래도 역시. 유행이 됐고 네. 안니 씨도 그럼 이 노래가 기억이 저 언니가 말해서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머리가 긴 생머리가 아니었고 이렇게 커트 머리 같은 머리였는데 머리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술병을 들고 불렀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춤도 빨리빨리 추지 않고 살살 걸어다니며 그렇지. 추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술 드시고 똑같이 따라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화의 배경이었던 남한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영화 속에는 삽입이 됐다라고 네, 맞아요. 하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게 허용이 됐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방송이나 뭐 영화나 뭐 특히 이제 라디오 그러니까 소리 방송이라 그러나요? 소리 뭐라 그러죠? 라디오를 북한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우리도 라디오 나중에 라디오라고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네. 네. 본격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네. 하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맞기에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이다. 우리한테도 이 노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술 한 잔 드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네, 그렇죠. 그런 노래. 네. 네. 이게 사실은 193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극장이 있었어요. 상설로 연극을 하는 이제 동양극장이라는 데서 처음 했던 청춘 자극장에서
연극으로 발표했던 우리 아마 다 대충 제목 들으면 알 거예요. 사랑에 속고 돈에 돈에 울고. 울고. 들어보고 이제 거기에 삽입돼서 불렸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39년에 이제 음반으로 만들면서 김영춘이라는 분이 불렀죠. 노래를 그다지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꽤 꼬리같이 부르는 분에 비해서는.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스토리나 네. 또 이제 그런 뭐 주제나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이죠. 그렇구나. 이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경우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였고 또 그 네. 당시에 여주인공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정도로 두 분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 노래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수연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네.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갑자기 같습니다. 부르려고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을 알고 사는 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여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걸어주는 바람이 분다 여기서 저렇게 부르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남북이 이렇게 통합돼서 하게 되면은 야, 이 쉽지 않죠. 남한 사람들 입지가 맞아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분은 이미 통과 누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래하는 가수들마다 자기가 또 하는 또 장르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저는 그 얼마 전에 제가 장민정 씨 프로에 나가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참 음악이라는 걸 해보니까 지금 제 위치가 딱 강원도 철원에 와 있더라고요. 북한 노래 발성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북한 노래도 안 되고 지금은 한국 노래도 힘들고 지금 딱 그 중간에 와 가독이. 있어 갖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도기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멋있었어요. 네, 너무 너무 멋있어요. 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게 하면 이제 북한식 사투리가 나가고
그걸 또 내가 부르면서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절 안 하셔도 돼요. 고향 스타일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꼭 받아가세요.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노래는 사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가사에서 느껴지는 뭔가 느낌이 다른 노래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은 이제 강점기 노래라고 해서 전부 다 저항성을 갖고 있었다거나 한이나 서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나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대로 유지해서 좀 이 시름에 빠진 사람들한테 웃음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저항성, 네. 그다음에 이런 해악 이런 것들이 항상 노래는 항상 시대가 어떤 시대여도 해악과 그다음에 저항이 같이 있는 것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노래 그런 오빠가 어디 있겠어요.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렇죠.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자꾸 백일섭 씨 생각이 나가지고. 아저씨. 아 드라마 역시 보셨어요. 자 그럼 다음 노래도 만나봐야겠죠. 다음 우리가 만나볼 노래는요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민족의 서름이 서리서리 사무친 이름이요 한많은 강이요 내 이름 두만강인가 눈물의 강이든가 저 강을 건너가면 거긴 눈보라가 휘날리는 광막한 북고 일제의 등살에 못 살아서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저 강을 건넜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려고 또 저 강을 건넜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강물도 봄이 오면 풀렸고 강물이 풀리면 흐르는 뗏목 따라 거기 사공의 뱃놀이가 구성지게 들려옵니다. 흘러간 그 옛날의 매미를 싣고 떠나간 그 해는 어디로 갔소. 사실 80년 가까이 불후의 국민가요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노래잖아요. 눈물 젖은 두만강 어떤 노래입니까, 교수님? 이 노래는 이제 1938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첫 소절만 들어도 네.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쓰는 노래와 실화가 담긴 노래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이 노래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이 이제 만주 쪽으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마침 남편 생일날 처형을 당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주막에서 이제 그 슬프게 울고 있는 거를 이 작곡자 이시우 선생이 그걸 듣고 어떤 사연이냐 했더니 나중에 이런 사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담겨 있죠. 나중에 이 노래가 알려진 다음에 그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그런 사연까지가 더 더해지니까 80년을 우리가 이 노래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돼버린 거죠. 저 지금 그 안의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네,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서름을, 그러니까 뭐 물론 각자가 다 다르지만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던 우리 그렇죠. 민족들이 네.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노래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 만약에 이제 그때는 그 감정에 젖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오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 시대에서 저희한테도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이 노래는 딱 저희한테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죠. 네, 지금 네. 뒤돌아보면 네, 건너온 다음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도만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두만강을 일면. 네, 정말 두만강을 성공해서 건너면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정말 또 수많은 탈북민들이 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시체가 그 위에 떠다닐 때 네. 그 강 절반이 다 눈물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맞아요. 네. 같은 거죠. 네, 저도 노래를 들어보니까 저는 배 타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장마철이어가지고 네. 물이 막
이제 진흙물이 흐를 때였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군인들은 총 쥐고 있으니까 뱃사공 아저씨가 저한테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자루 같은 거를 저한테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건넜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눈물 젖은 네. 두만강이죠.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두만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사실 실향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못 다시 가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실향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노래가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아파지는. 예. 두 분에게도 이 노래는 조금 다르게 들렸을 것 같은데. 네, 안니 씨 맞아요. 울지 마요. 울 수밖에 없죠. 조금 그렇죠. 슬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소름이 지금 온몸에 돋는데 그 생각하면 고향 생각을 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좀 떠오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각자에게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석이 되면 고향에 있는 그 아빠 산소에 남들은 여기서 다 뭐 찾아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이잖아요.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때가 가장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저희는 명절 때마다 고향을 가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근데 가지 말라며 가고 싶어지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참 네, 그래요. 네, 네. 네. 갈 수 없을 때는 더 가고 싶죠. 척박하죠. 네. 아까 아버님 얘기 잠깐 했지만은 이제 7남매였는데 세 아들하고 아버지만 내려오시고 어머니하고 2남 2녀는 평양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예 다 내려오거나 네네. 이랬으면은 뭐 고향이 사실은 그런 그렇죠. 의미가 아니겠지만 네네네. 이게 다시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은 땅을 못 밟았으니까. 근데 거기 형제들하고 어머니는 그대로 있고 이런 이제 시대는 이제 저희 시대에서 끝나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고향이 우리 수연 씨는 어디세요? 저는 그 유명한 함흥냉면이 나오는 함흥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니 씨는 저는 양강도 후창 김형직 군이라는 와. 네, 곳이 있어요. 아까 네. 산골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그 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형직 군이고, 네, 네, 참 사람들이 서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고향이라 하면은 부모님들 지금 다 오셔가지고 그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던 그 골목이나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는 갈 수 없잖아요. 그 친구들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향 하면은 조금 친구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뭘 놀아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만나봤던 것 같아요. 북에서 오신 분 중에서 남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향후회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그렇죠.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네. 나네요. 네. 고향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많은 노래들 중에서 이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양살이라는 곡도 있었죠. 잠깐 들어볼까요? 사실 앞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사에서는 님이 떠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우리가 실화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애절했는데 네. 이건 진짜 고향 얘기를 네. 하네요. 그렇죠. 이게 1934년에 나온 노래니까 이 노래도 오래됐다는 느낌 참 안 들죠. 그렇죠. 그냥 들으면 네. 손목인 선생님이 쓰신 곡인데 고복수라는 가수 아마 기억하시는 키도 좀 크시고 목소리도 중저음이에요.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콩쿨 출신 가수예요. 오디션 출신 가수. 모르는 게 오디션에서. 없어. 역시 모르는 게 없어. 사실 이제 이 당시에도 콩쿨이 굉장히 콩쿨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레코드 취입 기회 아, 네. 옛날 말이지만 네, 네.
취입 기회도 주어지고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데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게 다 이제 그 일제를 피해서 만주나 또 북해도 네네네. 이런 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진짜 자기네 그 애국가 같은 그런 네네네. 노래였어요.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정말 고향 생각, 나라 생각 많이 네. 나는. 자,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 수연 씨가 한 번 더 노래를 불러주면 어떨까 싶어요. 안니 네. 씨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네. 마음을 담아서 타양살이 수연 씨의 타양살이가 아니고 저는 눈물 젖은 두만강. 네. 뒤돌아보니 저희가 또 눈물 이제 젖은 두만강으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음. 저는 선곡을 타양살이보다는 이제 눈물 젖은 아, 두만강. 네. 어.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수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너쫓는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가 그때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님가시 천독에 단풍이 물들고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튀니 추억에 목매인 달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감사합니다. 감상평 한번 해주시죠. 가사가 지금 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만주로 떠나보낸 그 남편 이야기 그런 거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짧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는 길지 않아도 네. 길지 않아도 그리운 내림이여 네. 그리운 내림이여 네. 이거 2번 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이 네. 노래가 이제 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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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 님이여 님이여 붙어야 되겠어. 참 이 노래는 참 아픔이 많은 노래지만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딱 던져주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서. 두분 20대이다 한상적인 네. 네. 오늘 개몽기 가요를 쭉 만나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 목포의 눈물 또 나그네 서름 있는데요. 나그네 서름만 들어볼까요? 옛날 노래 뭔가 좋아. 너무 좋아요. 사실 이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두 분이 다 따라 부르시네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 흐물흐물 되고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아, 참 이 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계몽기 가요잖아요. 네. 아, 사실 우리가 사실 이런 노래들을 계몽기 가요라고 딱 찍어서 불렀던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 네. 엄마들도 네. 네, 그냥 흥얼흥얼 속에 우리가 같이 따라 따라 부른다. 불렀던 네, 그런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익숙하게 듣고 자라시지 그럴 않았나라는 수도 있지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네. 보면서 신기했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거의 이제 일제가 패망을 앞두던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곡이에요. 사실은 이미 일제가 망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일본만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좀 악랄해지던 그런 시기였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지로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서름이 그대로 담겨 있죠. 예전의 노래들은 이렇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인데 그냥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 요즘 노래들이 네. 좀 반성하고 깨달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요즘 가수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요즘 가수 저기 계신데 아이돌.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저는 약간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를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노래보다는 네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더 감동을 받고 네. 조금 더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 더 많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자, 오늘 계몽기 가요를 같이 불러보고 또 들어봤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는 정서를 나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긴 하죠.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은 잊게 되는 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역사를 우리가 공유했구나, 같은 역사를 통해서 같이 아파했구나라는 걸 계몽기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네 분께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보내드린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남북의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